소통하는 엑셀 시리즈. 여러분 업무에, 여러분 학업에 고급 기능은 아니지만 활용하면 좋을 팁. 바로 오늘은 우리 엑셀에서 찾기 작업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VLOOKUP, HLOOKUP 이 정도는 필수로 알고 계시는데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도 함께 알아두면 정말 찾기 참조 작업의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누가요? 여러분께서요. 자, 오늘 인덱스 함수하고 매치 함수를 얘네들을 조합해야 돼요. 그래야 강력한 찾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덱스하고 매치가 정확히 뭔지 몰라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자, 하나하나 먼저 설명하고 조합해서 시너지 효과 발휘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덱스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이렇게 층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가 뭐 한 층에 3가구씩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203호에 누가 살지? 이게 인덱스예요. 이거 아파트 전체에서 두 번째 줄, 즉 2층 3호, 203호에 누가 살고 있지? 거기는 홍길동이가 살아요. 그러면 홍길동 이렇게 출력하는 거, 이게 인덱스예요. 즉 인덱스는 전체 원본 데이터 범위에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 즉 예를 들어 행이 2고 열이 3이면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칸, 행과 열이 만나는 그 칸에 들어있는 데이터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인덱스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자, 보시면은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한 건물, 요거 하나만 제가 아파트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는 인덱스 가로 열고요. 범위, 이 범위예요. 한 층에 한 가구씩 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데이터 범위, array라고 불러요. 쉼표 찍고 나 여기서 5번째 줄에 살고 있는 애, 5번째 줄, 행. 근데 열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파트가 한 층에 한 가구씩만 살고 있는 아파트라면 5층에 누가 살아요? 이러면 홍길동 딱 나오죠. 그것처럼 이렇게 열이 한 개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즉 한 층에 한 가구씩만 살고 있다면 열을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컬럼 넘버에 대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없으면 생략해도 돼. 행까지는 꼭 써줘야 돼, 이 뜻이에요. 가로 닫고 엔터 쳐볼게요. 네, 바로 이 범위 안에서 5번째 줄에는 D1, 얘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한 번 더. 는 인덱스. 자, 이번에는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한 층에 2가구씩 살고 있군요. 맞아요. 자, 여기에서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5행 5번째 줄에. 그럼 이 범위에서 5번째 줄에 2번째 칸, 5행 2열에 살고 있는 애. 예, 이렇게 한 층에 2가구면 10까지 잡아줘라 이거예요. 엔터 꽝. 그래도 D1. 맞죠? 예, 이 범위 안에서 5번째 줄, 2번째 칸 하나, 둘. 그죠? 이게 인덱스예요. 어렵지 않네. 인덱스 간단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매치라는 함수가 또 있어요. 매칭된다, 일치한다, 이런 뜻이죠? 매치는요, 너가 찾을 값이 뭐야? VLOOKUP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요. 문법이 거의 똑같아요. 너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야? 그 데이터 어느 범위에서 내가 찾아줄까?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옵션이 있어요. 옵션은 3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다 1을 쓰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보다 이 범위에서 보다 작은 값들도 찾아주면 되고 0을 써버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반드시 이 범위에 똑같이 완전 똑같은 값이 있는 것만 찾겠다 이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을 쓰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더 큰 값을 찾아서 보여달라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지? 네, 여러분 빨리 와닿지가 않아요. 이 매치가.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는 매치 가로 열고 나 찾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찾을 건가요? 네, 따옴표 열고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D1. D1이라는 도서를 찾고 있습니다. 그 도서가요, 바로 여기 범위, 이 데이터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줄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주세요. 이게 매치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이 범위에서 그러면 D1하고 똑같은 단어를 찾아야 되죠? 0, 똑같은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가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줄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주세요. 이게 매치입니다. 엔터 꽝. D1이라는 단어는 이 범위 안에서 5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매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줄 또는 몇 번째 칸에 위치한다. 이 위치 정보를 찾아서 보여주는 게 매치예요.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인덱스는 뭐라 그랬어요? 아파트 5층에 사시는 분 누구세요? 이름 말씀해줘요. 이게 인덱스고 매치는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줄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매치예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조합을 해야 한다는 거지? 이제 그게 궁금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D1이라는 단어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이거를 알아내는 게 매치라 그랬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몇 번째 줄에 해당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게 인덱스라고 했죠? 헷갈려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인덱스하고 매치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데이터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 내용을 가져와야 하는지를 몰라요. 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몇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걸 가져와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매치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잘 보세요.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D1 책을 예약한 예약자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적으니까 눈으로도 가능해요. T1? 홍상주 씨가 예약했네. 이렇게 알아요.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많으면 이걸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럴 때, 자, 보세요. 지금 D1을 예약한 예약자 이름 알아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책 이름이 D1이죠. 그건 알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예약자 명에 몇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 누구를 읽어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내가 읽어올 데이터 내용 범위 예약자 명을 잡아요. 내가 원하는 건 예약자 명이죠. 쉼표 찍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예약자 중에서 몇 번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지 우리가 직접 써주면 그게 엑셀인가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행이에요, 행. 자, 몇 번째 줄인지 네가 좀 찾아봐, 매치야. 뭔 얘기냐면 나 있잖아, D1 이 책이야. 이 책을
이 책이 있는 위치가 몇 번째 줄인지 그것만 네가 나한테 말해봐. 이 뜻이에요. 그럼 D1 몇 번째 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요거 범위 lookup array 요 범위 안에서 D1이 몇 번째 줄인지 나오겠죠? 정확히 일치하는 값 가져와야 되죠? 매치 가로 닫고 그러면 인덱스 입장에서는 B5에서 B12 범위 안에서 이 매치가 D1이 어디 있는지 찾으면 그 줄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몇 번째 줄이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그 줄에 해당하는 값 만약에 얘가 5가 나오면 5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열은 필요 없어요. 가로 닫고 엔터 꽝 치면 보세요. 아, D1 빌려가기로 한 사람 홍상주예요. 나오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인덱스를 쓸 때는요, 여러분이 결과값을 가져올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몇 번째 줄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지 모르니까 쉼표, 해당 행, 로 넘버에는 매치를 주로 쓴다 이거예요. 매치. 자, 뭘 갖고 와요? 이번에는 생각 사용 설명서 저 책입니다. 생각 사용 설명서 저 책을 자, 이 책의 위치를 찾아라. 자, 이 책은 어디?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있는지 알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범위를 잡아라 이겁니다. 쉼표 찍고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0 매치 가로 닫고 인덱스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부영미 씨가 생각 사용 설명서를 빌려가기로 예약했습니다. 나오죠? 이게 인덱스하고 매치예요. 됩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인덱스하고 매치를 보다 더 넓은 물에서 이제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 책을 빌려간 사람의 이름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 인덱스와 매치 활용 세트로 좀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도서 목록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자, 여러분이 뭐를 할 거냐면 이쪽 여기 위에다가 좀 해볼까요? 서비스 차원에서요. 구분 그 다음에 여기다 쓰지 말고 이 옆에다 쓸게요. 여기다 그냥 할게요. 자, 구분 저자명 그 다음 가격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해서요, 경영 도서 중에서 저자명이 누구냐면요, 로버트 치알디니.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영 도서 중에서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책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내고 싶다. 조건이 두 개네요. 예. 우리 그 엑셀에서 데이터가 많을 때 조건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는 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때 바로 인덱스하고 매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에요. 우와,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제가 써야 됩니까?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조건이 몇 개예요? 그렇죠. 아까는 여기서는 조건이 하나였잖아요. 도서명, 생각 사용 설명서 빌려가기로 한 사람 이름 말해봐. 답 부영미. 그쵸? 근데 얘는 구분이 일단은 경영도서이고 저자 이름이 로버트 치알디니 이렇게 일치하는 것의 가격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인덱스, 무조건 인덱스예요. 자, 인덱스. 자, 중요한 거는 데이터 가져오는 게 뭐예요? 정가.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데이터, 요게 가장 중요하죠? 예. 근데 몇 번째 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여기서 뭘 써라? 매치. 가로 열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건이 두 개일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너무 간단해요.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경영 로버트 치알디니.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영 클릭하고 앰퍼샌드 기호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경영도서의 로버트 치알디니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 로버트 치알디니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세트로 검색을 할 거예요. 오, 쉼표 찍고. 그럼 이걸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lookup array 범위 잡아야 되죠. 이때 범위 잡으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범위를 구분 보이죠? 이렇게 그냥 딱 잡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분 범위를 잡아요. 요거 범위 다 잡아요. 이 범위에서 일단 경영 얘도 이 안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범위 잡고 앰퍼샌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자명 범위 이렇게 이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앰퍼샌드로 묶어서 요거 세트로 이렇게 찾기로 했기 때문에 찾을 범위를 잡을 때는 이거 먼저 잡고 앰퍼샌드 그 다음 요거 됐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요. 0. 그 다음에 뭐예요? 매치 가로 닫고 인덱스 가로 닫고인데 중요한 거는 조건이 다중 조건이에요. 이렇게 조건이 2개 이상이면 다중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중 조건을 계산할 때는요. 배열입니다. 배열이요. 배열은 그냥 엔터를 치면 안 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에러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수식 입력줄 끝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2개의 수식을 연결해서 and 구분이 경영도서이고 그 중에서도 저자명이 로버트 치알디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and 배열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럴 때는 컨트롤 키와 자 커서를 여기다 다시 갖다 놓고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위에 시프트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동시에 눌러요. 그러면 16,000원이 딱 뜬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가 쓴 책 16,000원 맞죠? 자, 그럼 제가 경영에 데일 카네기가 쓴 책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엔터 꽝 하니까 어때요? 13,000원으로 바뀌죠? 바뀌잖아요. 이렇게 되네. 그쵸? 이게 바로 인덱스와 매치의 강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완전 끝판을 이제 만들어 보죠. 끝판이요? 네. 이걸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서 공부했던 거 뭐 있었어요? 옵셋이라는 거 혹시 기억해요? 제가 그 소소한 활용 팁 2편인가요? 3편인가요? 거기서 그 옵셋에 대해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옵셋을 여기다 쓰면은 찾기 참조, VBA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 강력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떡해요?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거 식만 복잡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치명적인 단점은 뭐죠? 이 도서가 매일매일 계속 입고가 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가 계속 들어올 경우 그럼에도 저자명하고 구분 입력하면 정가가 곧바로 서비스되게 하려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라? 네, 바로 유연한 거 옵셋 함수를 이용해 유연하게 바꿔줘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이름을 지정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나요? 네, 이름 지정해서 우리가 수식을 간단하게 했던 거 보여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예, 지금 보여요, 제 눈에. 입으로 뻐끔뻐끔 하시면서 이름 관리자. 네, 수식에서 이름을 관리하고 또는 정의, 이름 정의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럼 이름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이름 관리자에서 한꺼번에 지정을 해보죠. 자, 새로 만들기. 이름 뭡니까? 일단은 구분, 저자명, 정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구분부터 이름을 쓰겠습니다. 구분.
자, 그럼 구분은 참조 대상 여기 보이죠? 자, 여기다 어떻게 쓰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일단은 크게 보여드리죠. 노트패드에서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써야죠. 는 바로 여기다 쓰란 얘기예요. 옵셋 기억나죠? 네, 옵셋. 그리고요. 구분의 베이스 캠프 뒤에 5번지를 클릭하실까요? 네. 자, 뒤에 5번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요. 는 옵셋 이렇게 먼저 옵셋 가로 열고 뒤에 5번지 이렇게 클릭된다니까요. $D $5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쉼표를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 밑으로 내려와야죠? 1, 옆으로는 안 가죠? 0 됐어요? 이게 옵셋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몇 번째 줄까지 범위를 잡을 거냐? 그때 바로 뭘 쓰라 그랬어요? count A. 이건 공식처럼 기억을 하세요. count A 하고 D열을 클릭해요. 띵. $D 나오죠? 가로 닫고 빼기 1. 왜요? 이 위에 구분 빼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콤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옵셋에서 옆으로 한 칸. 요거 하나. 그죠? 1. 가로 닫고 확인. 이거 복사할게요. 저는 컨트롤 C. 자, 확인 눌렀어요. 자, 보여드리죠. 이렇게 썼단 얘기예요. 되게 길죠. 자, 이게 지금 현재 구분이라는 이름 하나였어요. 어때요? 구분이 완성됐죠? 자, 이번에 또 새로 만들기. 이번에는 저자명 쓰고 참조 대상 보이죠? 자, 저자명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2예요. 2.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 자, 그대로 아까처럼 쓰시는데 D 대신에 여기 저자명이니까 2의 5번지가 되는 거죠? 2의 5번지. 그 다음에 count A도 여기 2열 따라서 D 대신에 2로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고치면은 바로 저자명에 대한 참조 대상. 여러분 이렇게 가능하죠? 옵셋? 만약에 옵셋 강의 못 들어봤어요. 그런 분은 소소한 활용 팁 2편, 3편, 4편까지 쭉 듣고 오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확인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자명 끝났고요. 또 하나 정가. 자, 요렇게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 저자명 이름 범위로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새로 만들기. 이번에는 정가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정가. 자, 그 다음에 참조 대상 보이죠? 여기도 E 대신에 뭐? F만 쓰면 돼요. F. 여기도 F 이렇게만 고치면 되겠지요. 맞아요? 예, 여러분은 직접 써보셔야 돼요. 옵셋 이렇게요. 확인 됐습니다. 자, 그럼 옵셋으로 3개가 다 지정됐죠? 닫기.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정가 보이세요? 이제 요거를 이름으로 계산해 볼게요. 는 인덱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갖고 오려는 거는 정가. 그죠? 정가 범위 맞아요? 네. 정가 범위에서 이게 몇 번째 줄의 값을 가져와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이제 여러분 몇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게 매치 가로 열고. 자, 어떤 거요? 바로 경영. 이게 조건이에요. 이 데이터 앰퍼샌드 이 데이터 맞아요? 이 데이터들을 쉼표 찍고 찾으세요. 맞죠? 자, 어디서 찾아야 돼요? 구분과 저자명이죠. 따라서 이렇게 구분 앰퍼샌드 저자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와, 이름 범위로요? 그럼요. 요렇게 쉼표 찍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 갖고 와 0. 매치 가로 닫고 인덱스 가로 닫고 이게 다예요.
엔터. 자, 엔터가 아니라 뭡니까? 배열이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나오잖아요. 그쵸? 우와, 나오네. 그리고 이 밑에 데이터가 더 이제 입고가 됐다, 도서가. 그러면 하나 써보죠. 예를 들어 2019년 제가 데이터를 미래를 내다보고 11월 달 데이터를 썼어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까? 네, 가자. 뭐 어디에도 없었던 방법으로 컨트롤 Z. 이런 이 데이터가 없어졌군요. 자, 이 데이터가 없어졌어요. 그냥 OK라고만 써놓고, 자, 가자 어디에도 없었던 없었던 방법으로. 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읽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용이. 이거 경영도서 이름은 테라우겐. 테라우겐 이 사람이 썼어요. 자, 이렇게 가격은 16,000원. 자, 썼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썼어요. 데이터를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경영에서 제가 저자명 테라우겐이 지은 경영도서 얼만가? 16,000원. 반영 곧바로 되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덱스하고 매치, 물론 앞서 공부했던 VLOOKUP, HLOOKUP 많은 분들이 엑셀 조금 업무에서 사용해요. 이런 분들은 VLOOKUP을 잘 활용하세요. 근데 인덱스하고 매치는 좀 약해요. 그래서 VLOOKUP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인덱스하고 매치, 그리고 앞서 공부했던 옵셋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하시면 굳이 복잡한 VBA 필요 없이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원하는 답을 구해서 업무에 또는 학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